안녕하십니까. 루킴 칼럼 오늘 제목은 젠틀한 혁명가 안철수입니다. 주 내용은 안철수는 황무지에서 희망을 창조하는 정치인이며 문재인은 자기 신념과 약속을 배신한 정치인이다. 이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희망을 갈망합니다. 고통과 절망뿐인 세상에서 사람들은 혁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기울어가는 미국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여기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이 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쓴 희망의 담대함이라는 책입니다. The Audacity of Hope. 이 책에서 그는 담대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절망을 느끼는 미국 시민들에게 희망과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 가자. 그런 메시지로 용기를 주면서 대통령이 되었고 재임까지 하면서 그 희망의 정치를 풀어왔습니다. 현대사회의 혁명은 그런 것이며 현대의 혁명가는 이처럼 조용한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시대 또 한 사람의 혁명가이며 애플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에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실제로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세상에 아름답고 활기찬 변화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또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도 많은 이들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히 그려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의 변화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광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또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하는 잣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의 혁명은 혁신이며 현대의 혁명가는 그 혁신을 이끌어가는 인물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서 가장 혁신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니, 혁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선입니까? No. 박영선이 제안한 서울 30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주택 문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세훈 후보도 어제 박영선을 그렇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호입니까? No. 그의 정치는 운동권 정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경원입니까? No. 오세훈입니까? No. 그 두 분은 정치적 생산력이 전혀 없는 정당의 후보들입니다. 그 정당은 우리 국민에게 지금까지 전혀 희망을 안겨주지 못해왔습니다. 안철수입니까? Yes.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이 정답입니다. 안철수만이 이 시대, 이 사회에서 혁신을 제대로 알고 혁신을 주창하며 서울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리더입니다. 여타 후보들은 혁신의 추종자는 될 수 있어도 혁신의 리더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를 이 시대의 조용한 혁명가요, 젠틀한 혁명가이며 황무지에서 희망을 창조하는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절망과 자괴감과 참담함으로 가득한 한국 사회와 정치 속에서 모든 시민들이 조용하고 희망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탐욕과 부정부패와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되어 온 작금의 한국 정치 지형에서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갈 조용하고도 젠틀한 혁명가를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찾고 있는 그 인물이 안철수가 아닌가 저는 여깁니다. 그라고 믿으며 그 이기를 바라며 그와 함께 시민들이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오는 4월 7일 수요일 보궐선거에서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이자 대학 교수이자 벤처기업 경영자였던 안철수는 정치에 뛰어든 이후 지금까지 지치지 않는 투지와 열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변화 없이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과 공정성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정치 철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스스로 저버리거나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높이 사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념과 약속과 철학을 저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보다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거돈과 박원순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태로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수백억 국민 혈세를 허비하면서 치르게 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과와 아무런 뉘우침도 또 아무런 도덕적 반성이나 정치적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후한무치하며 뻔뻔한 작태입니까? 게다가 민주당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자기 당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그럴싸한 당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막상 이번에 거대한 대형 사고가 터지자 고민하는 척 하더니만 바로 당헌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치고 당헌을 변경해서 당원들이 욕을 하는 허무맹랑한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부산 서울 모두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당헌을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자신이 당대표로 있을 때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해서 신성시할 수는 없다. 이런 참으로 궤변치고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비인격적이며 반정치적인 변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자신이 당헌 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앞에 했던 정치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시가 아니고 헌신짝보다 더 처참하게 자신의 신념과 대국민 약속을 쓰레기통에 내버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당헌을 통해서 대한민국 유권자 앞에 약속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스스로 배신한 치졸한 행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서, 이 서울에서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우 즐겁고 매우 행복해졌습니까? 자신의 취임사에 대해서 그가 앞으로 또 무슨 변명을 할지, 무슨 궤변과 무슨 핑계를 댈지 국민과 시민들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시민은 이미 이 정권과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습니다. 더 배신당하고 더 유린될 가슴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고 혁명이 필요하고 안철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기필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안철수를 서울을 변화시킬 혁명가로 만들어내서 아름다운 미래의 서울로 재창조해야 합니다. 안철수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시민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배신하는 소인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철수가 누구보다 자기 신념에 투철하고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봉사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결같다는 점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그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철수에게서 조용한 혁명가의 초상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철수에게서 젠틀하고 합리적인 현대사회의 정치혁명가 얼굴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철수에게서 꿈을 잃어버린 들판에서 봄을 찾듯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황무지 같은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건실한 혁명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조용하면서도 위대한 시민들의 발견이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를 희망과 변혁의 혁명가로 우뚝 세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멋진 루킴TV를 만들어 갑니다. 루킴 칼럼입니다.